동학개미들 제가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문제는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 안 한 사람들 휩쓸려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유동성 이야기하고 저금리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냥 주식 아무거나 사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용 한번 볼게요. 더블지 무료나이가 한국 주식 사라고 하고 있죠. JP모건 같은 경우 내년 코스피 3200 전망한다. 근데 그날 막상 당일날은 외인들이 팔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사라고 한다. 저기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지금이 100년 만에 온 기회래요. 8시 50분이면 화장실 가는 주식 열풍. 맨날 벼락거지 프레임 계속 잡고 있죠. 3,000원 간다. 그러면서 우량주 담아라.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이 좋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연 그런가? 자, 보면은 우선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B2였죠. B2. 사실상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갑자기 주가가 솟아올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저금도 늘어났죠. 저금이 늘어났는데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올라요. 저금이 늘어난다는 건 예금에 유동성이 간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주식에도 유동성이 간다. 저금리 이용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갔다는 거죠. 소비로 돌지 않고 저금만 하니까 승수 효과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도 은행에서 저금한 돈을 토대로 대출을 다시 해주니까 이걸 이용해서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시중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현금 확보하고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주식을 사고 있으면 그걸 판 사람들이 현금화했다는 거죠. 그 판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쉽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2015년에 산 사람이 지금 파는 거랑 2015년에 안 샀던 사람이 2020년 돼서 매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어느 쪽이 고수고 어느 쪽이 초보일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시장을 봤을 때 판 사람이 고수고 산 사람이 초보가 입장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평소 때 보지 않던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서 유동성 장세로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초보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런 거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국계 자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한 달간 2조 2160억 원 어치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가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거라는 거죠. 자, 단기적 성격은 아무래도 환차익까지 노린 것이 많겠죠. 환차익에다가 플러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몰리고 있다. 거품이 빨리 깨고 있죠. 요것을 이용해서 윈윈해서 많이 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단기로 왔다가 나가는 경향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키워 놓으면은 얘네는 요 정도 가지고 들어왔다가 요만큼 더 먹고 빠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런 시장에서. 자, 문제는 주식이란 뭐예요? 부동산과 차이점은 부동산은 그냥 땅에 투자하는 거죠. 땅에. 혹은 건물 이런 거에 투기가 들어가는 거죠. 왜 투기라고 해요? 여기를 사가지고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사서 다음 사람한테 이 가격에 팔아야지. 요만큼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고 아무 이유 없이 돈 받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뭐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전반적으로는 기업이죠. 그럼 기업 상황이 어떠냐? 특히 코스피 말고 코스닥도 오르고 있는데 한 개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비율이 43%예요. 조금 과장 보태자면 둘 중에 하나는 한 개 기업이죠. 그런데 마구 들어가고 있다. 상장사 중에서. 그리고 전체 중에서 한 개 기업 수 현황도 급격하게 50% 가까이 올랐죠. 법인 파산 엄청 늘어나고 있죠. 작년부터 늘어났었죠. 작년에 왜? 미중 무역전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법인 파산도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가격만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런 데 계속 잡고 있죠. 승리, 셀트리온 삼형제 이틀째 상승. 이틀째 상승이면 그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폭락장 매물 쓸어 담은 개미 118% 수익. 왜 이제 와서 3월 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을 계속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이상으로 치솟았죠. 근데 문제는 이때보다 지금이 경제 상황이 좋냐?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 벌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벌 거다. 얼마 벌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벌 거다가 아니라 얼마 벌었으니까 그만큼 거품이 쌓여 있다. 이런 상황이죠. 더 벌기 힘들다. 보통 이렇게 되지 않나요? 상승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면은 지금 개미들이 다 샀다. 거래대금 70%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신규 계좌가 202만 개나 급증했다. 2030이 전체의 50% 넘는다. 2030 유동성이 지금 어디로도 흘러가고 있다. 주식으로도 그렇고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경험이 많은 나이대보다 경험이 거의 없는 나이대,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나이대가 많더라 라는 거는 지금 사실상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유동성 장세가 돼서 저금리를 이용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도에서 신규 가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보면 어때요? 신입 개미만 560만. 아까 200 몇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 요 증권사에서는 202만 개고 전체적으로 560만 개나 늘어났다. 3,500만 개 중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쭉 늘어났죠. 예탁금, 활동 계좌 수 쭉쭉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한번 물리게 되면은 패닉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분석을 하고서 뭐 기다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데 저렇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뭐 처음에는 저점 매수 기회겠거니 하고 더 사서 올리는 경우도 몇 번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뭔가 기폭제가 하나 더 생겨서 그때는 패닉 셀링 하겠죠. 지금 근데 제가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전보다 기업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 안 좋아졌죠. 내년 뭐 상반기에 회복된다고 하는데 혹은 내년 하반기에 회복되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전보다 지금 경제가 더 잘 돌아가나요? 내년쯤엔? 기업 경기는 더 좋다고 할 수 없죠. 웬만하면 안 되겠죠. 특히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초창기에 유가증권, ETF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ETF, ETN 이런 거 들어가서 마이너스도 나고. 그리고 최근 문제는 뭐다? 저렇게 초보들이 생각 없이 들어오고 무조건 오른다고 아무거나 샀다가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더라. 반대 매매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비투 규모 이달 1일 18조인데 한 달 만에 1조가 늘었다. 근데 이렇게 융자가 느니까 뭐가 늘어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는 보통 어떻게 돼요? 못 갚거나 일정 주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대 매매 해버리죠. 빚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근데 반대 매매도 급격히 늘고 있더라. 심지어는 반대 매매가 났었어야 하는데 버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반대 매매가 날 정도라면은 한 이 정도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가 나는데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는 이 주식은 어차피 박살 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떨어질 건데 지금 조작해서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 변호사가 1년 4개월 동안 시세 조정하고 있었다. 차명법인, 차명계좌 이용해서. 원래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게 막아서 저평가인데 살아나겠구나 하고 들어와서 돈 올리면 자기가 좀 팔아서 떨어뜨리고 떨어지겠다 싶으면 좀 사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대 매매 못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문제는 주가 거품이 얼마나 끼고 있느냐. GDP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 어때요? GDP 늘어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보통 이 정도였죠. 이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러다가 지금 GDP를 넘어섰다. 경제는 안 좋아졌고 GDP는 꺾이고 있는데 시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증시 버블 경고하고 있죠. 미국 증시 버블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버블이 약하죠. 저점 대비 뜬 게 우리나라가 그 이상의 버블을 가지고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 한 17%, 18%뜰 동안 우리나라는 21%, 22% 떴다. 그렇다면 그만큼 버블이 더 크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유동성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풀었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이 풀었죠. 더 많이 풀 수밖에 없고. 왜? 여기는 기축통화니까 마음껏 풀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뭘로 풀었어요? RP 공급이랑 재난지원금으로 풀었죠. 미국은 그냥 돈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어디가 더 커요? 지금 뭐 한국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이 더 크죠. 그런데 지금 버블은 어느 쪽이 더 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크고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리딩방이니 토론방이니 이런데 이야기해서 투자액은 물론이고 고액의 이용료까지 이룰 수 있다. 얘네는 다 이용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당신의 투자액을 이 사람들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딩방 운영자 인가 받은 사람 아니니까 아무나 사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주가 조작에 활용되기도 하고 이런 거에 자꾸 넘어간다. 결론 당연히 주식시장에 유동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신용대출 규제 들어갔죠. 당연히 이는 유동성 감소로 이어진다. 두 번째, 경기는 회복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더 창궐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한 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식은 뜬다? 위험한 상황이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저거 뭐 치고 빠지고 레버리지 하려고 하면은 결국 진짜 초보들 어떻게 하느냐? 100만원 넣었다가 105만원 되면은 요 105만원 그대로 넣는다. 107만원 되고 107만원 부었는데 여기서 작살이 나서 70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돈을 벌어도 만들지 않고 이것을 다시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결국 박살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 돈이 한 30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다시 뛰어들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식도 쌓지 않고 누가 찍어주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언론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형식이 된다.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빠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처럼 자산시장 거품이 심할 때 위험하다 여기저기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뜬다는 사람 항상 이유는 똑같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 유동성으로 떴으면 지금부터도 유동성으로 계속 뜬다. 이런 식으로 경제나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한두 가지 가지고 계속 오른다는 말만 믿고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